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석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수산 제한평가에서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쓰이던 대표적인 잉여 생산 모형에 대해서 했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 제한평가에서 또 많이 쓰이는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는 걸 뭐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잉여 생산 모형보다는 가입단 생산 모형이 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가입단 생산 모형은. 아까 잉여 생산 모형은 그뭐 1940년대 나왔는데 시합회 잉여 생산 모형 있죠. 그때는 뭐 아주 생태학에 대한 해양 생태학에 대한 그런 해양 생태학보다 생태학 자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포식자들 문제, 사람도 포식자의 하나의 수많은 포식자들이 있는데 어떤 물고기를 먹는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잉여 생산모에서는 그 잉여 생산을 먹어치우는 생물종으로 사람만 어업만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 온갖 생물들 많은 생물들이 포식자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돌고래, 물개도 있고 뭐 또 다랑어 이런 것도 그 다른 물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안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아무튼 그게 뭐 자료를 워낙 적게 요구를 하니까 많이 쓰여 왔는데 두 번째로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 수산학자죠.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수산학에서는 아주 뭐 고전식 베벌턴이라는 분하고 홀트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 두 분들은 공학자고 또 수학 백그라운드가 수학을 하기 때문에 그 수산학에서 이제 그 수학을 접목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MSOI 그런 거는 좀 지향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가입단 생산 모형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좀 그 무슨 수산자원관리 잘 하겠다면은 이걸 하면 좋은데 그걸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 생산 모형이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입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리크루트먼트, 뭐 영어로 리크루트먼트인데 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들으면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무슨 보험 가입하는 거, 노조 가입하는 거, 뭐 정당 가입하는 거 이런 가입을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뭐 가입인데 리크루트먼트인데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일본 말인데 뭐 일본 사람들이 날 다 그 미국에서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말들을 이제 우리나라 말 일본어로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가입이라고 하는데 리크루트먼트인데 리크루트먼트 하면 뭐저 옛날에 그 전쟁 같은 데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잖아요. 물론 병사들이 죽거든요. 죽으면 또 새로 신병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보내야 되겠죠. 그 새로 신병들을 보내는 걸 이제 어, 다시 보내는 걸 이제 뭐 가입이라고 하고 리크루트먼트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리크루트먼트, 리크루트하라고 저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취업하는 걸 이제 리크루트라고 하는데 그 뭡니까 이제 대학 4년 졸업하고 학교 쭉 마치고 4년 졸업하고 이제 그 사회 첫 직장으로서 이제 초년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 사회 첫 직장을 나가는 걸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 주체로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단계 그걸 이제 취업하는 걸 이제 리크루트라고 그런 말도 쓰라는 거죠. 그럼 물고기에서는 뭐냐면은 물고기에서 무슨 취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물고기가 자라가지고 아래서 업 대상, 업 대상, 의액 대상 크기나 나이까지 자라는 것을 가입이라고 합니다. 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요 그림에는 이제
전형적인 물고기 생활사라고 하죠. 물고기의 일생입니다. 물고기 일생. 알로 태어나가지고 난항자가 자가 됐다가 새끼가 되었다가 미성어가 되었다가 성어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미가 되어가지고 다시 또 알을 낳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예, 사람은 인생이 한 60년, 요즘은 100년까지도 가지는데 대충 사람도 이제 보통 20대 때, 요즘 늦게 결혼하는데 20대만 돼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 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단계에 자라는데 그럼 명태가 의액 대상이 되는 때까지 도달하는 걸 이제 가입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노가리를 못 잡지만 명태, 미생을 옛날에 노가리를 했는데 치어는 못 잡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잡는데 이제 그물이 촘촘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생을 잡을 수 옛날에 잡았습니다. 노가리라고 하죠. 네, 미생을 잡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생어부터 잡기 때문에 명태가 언제 가입되느냐? 가입이 일어나는 미생어기 노가리까지 되는 기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노가리를 안 먹어요. 좀 그물이 좀 커가지고 노가리를 안 먹고 거기는 좀 성어를 잡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성어가 돼가야 어른 크기로 자라는 걸 이때가 가입 단계겠죠.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는 노가리가 가입 단계고. 그래서 가입이 뭐냐면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의학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그걸 또 나이로도 정할 수도 있고 또 길이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지체장을 20cm로 했다 이러면은 20cm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cm까지 자라는 게 이제 20cm까지 살아가지고 자라는 게 그걸 이제 가입이라고 합니다. 리크루트먼트. 그런데 왜 이제 가입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냐면은, 자, 가입이 미성어든 성어든이나 가입 이후에는 비교적 그 양이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사망률이 따지려는데 그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그 물고기에 풍어, 흉어가 들었다잖아요. 확 잡혔다가 안 잡혔다. 요즘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정어리가 확 잡혔다가 또 멸치는 좀 안 잡혔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명태도 안 잡히고 명태도 옛날 80년대 많이 잡혔잖아요, 그죠? 그래 또 갈치가 확 잡혔다가 또 안 잡혔다가 올해는 좀 안 잡혔다고 하는데 저 참조기도 작년에 많이 잡혔다가 올해는 좀 안 잡히고 이런 풍요를 결정하는 거는 요 미성어 단계 가입 이후는 아닌데 이때는 거의 일찍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언제 가입을 우리가 결정 요 자의식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몸도 약하고 헤엄도 잘 못 치고 또 무슨 수온이 너무 높다든지 또 용존산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그 해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죽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근데 큰 물고기 내면 빠져나올 수 있고 도망 나올 수 있잖아요.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을 자주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갈 수 있는데 요 어릴 때는 이제 생물 좀 우리 치면 올챙이 시기죠. 올챙이 시기. 올챙이 때는 이제 올챙이 시기 때는 해엄 능력이 수영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류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그래야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때. 특히 또 우리가 유의할 게 난항자라는 게 있는데 많은 물고기들은 알을 낼 때 비상식량으로 계란인데 난항이라면 계란 노른자라 생각하면 되겠죠. 하얀 자는 노른자는 노란자 이름으로 난항이라죠. 항이 이제 물을 항자라고 모르겠는데 한데 이게 노른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비상식량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비상식량이 필요해요. 난항이라는 게. 난항이 이제 나오면은 막 부화를 하면은 난항이라는 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 이제 도시락이고 비상식량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사람이야 어린애를 태어나면은 부모가 이제 젖도 주고 또 부모가 한 20년까지 키우잖아요. 그때까지. 집도 있고, 그죠? 밥도 해주고, 젖도 주고, 어릴 때는. 크수는 또 용돈도 주고, 그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는 안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알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없습니다. 그죠? 태어나면 수천만 마리,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를 놓고 가는데, 바다에 나오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태어났는데, 자, 물고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새끼들이.
그죠? 먹으려면은, 다른 생물, 뭐,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먹이로서. 태어난 애들이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잡아 먹을 줄, 어떻게, 갓 태어난 올챙이 같은 이런, 새끼 물고기 새끼가 아니죠. 아주 유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약한 새끼들이, 그, 잡는 법도 몰라요. 어떻게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뭐, 자기 뭐, 숨쉬기도 바쁠 건데, 그죠? 그래서, 이때 비상식량으로서 한 뭐, 일주일 또 한 달 정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도록 난황자를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있습니다. 난황자. 이걸로 이제 난황자를 가지고 일주일을 뭐 생존을 하든지 또는 뭐 한 달을 생존하든지 요 난황자가 소진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다른 생물을 먹이 생물을 잡아먹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죽는 거죠. 이제 뭐 난황자가 떨어지면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난황자 시기에는 난항이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알도 굶어 죽지 않고 난항자도 굶주리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항이 이제 다 소진된 시기를 후기자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다른 생물을 먹이로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난항자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잘 살아가지고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걸 빼앗으면은 후기자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넘어오면서 대부분 물고기 알라봤자 99.9% 이상이 이 시기에 다 죽습니다. 난항자 시기에. 극히 일부만 살아남습니다. 후기자까지. 그죠? 자, 후기자도 돼서 이제 스스로 먹이 살아야 되고, 이때는 굶주리지는 않는데, 후기자 때는 이제 굶주리게 돼요. 굶주리게. 근데 굶주린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잘. 굶주리면 어찌 되냐면은, 또 자기들 후기자기에 욕을 잡아먹는 자기 포식자들이 있거든요. 굶주리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좀 약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생물들에게 더 잡아먹히기 쉽게 됩니다. 잘 크고 일하고 잘 움직이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생물보다 다른 개체들보다 이제 잘 움직이고 잘 피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옛날에 굶주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초에는. 그래도 우리가 야외에서 직접 관측을 해보면 실제로 굶어 죽은 개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보다는 이제 잘 못 먹기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생물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지는 게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아기 때, 이때 이제 한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수온이 너무 높다든지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또 먹이가 없다든지 또 뭐 해류가 안 맞다든지 이러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그래서 잘 살아남았다면은 이제 이렇게 변태를 해가지고 이제 변태를 새끼가 되면 일단은 변태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잘 안 죽습니다. 변태만 돼도 이제 헤엄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향상이 되거든요. 변태가 되면 이제 올챙이가 깨구리 형태를 갖춘 거죠. 물고기 치면 깨구리 형태만 갖춰도 새끼 깨구리라도 잘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올챙이 때는 물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변태만 되면 깨구리도 이제 물상에 땅에서도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일단 변태가 돼가지고 물고기 형태만 갖추면은,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단계만 돼도 가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가입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고, 한데, 보통 뭐, 의액 대상으로 가입을 보니까, 멸치 같은 거는 자갈기도 잡습니다. 실멸치 해가지고. 그때가 또 가입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보통 체어 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기 생활사로 가는데, R부터 난항자가 있고, 또 자아가 있고, 미성, 이때가 이제 가입이 일어났다 할 수 있겠죠. 미성까지는 가입이 일어났는데,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얼마나 환경 조건이 좋아가지고 잘 살아남는가에 따라서, 1년도 2년 뒤에 풍으냐, 흉으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결정적 가설, 숄트라는 분이
20세기 초에 제안한 가설인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한 가설인데 그래서 이 초기생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초기생. 자, 이때 잘 살아남으면은 평소보다 어이구가 1000배 이상 많아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때 대량 죽고 이러면은 평소 때보다 평년보다 뭐 1000분의 1 이하로 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때 조그만 차이에서. 그래서 요 초기생을 주는데 그래서 난항자나 알은 잡아먹히는 것도 있고 그죠? 물리요인이 많이 잡아먹긴 하죠. 물리요인이라는 건 이제 수온이라든지 해류 이런 게고 잡아먹히는 게 생물학적인 요인이죠. 잡아먹히면 다 잡아먹힙니다. 태어나자마자 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잡아먹힙니다. 끊임없이 잡아먹힙니다. 그거는 우리 뭐 사람하고 좀 애이지만은 생태계는 진짜 다 평생이 잡아먹히면서 결국 잡아먹혀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잡아먹히는 게 우리 뭐 인간의 뭐 불쌍하다 이러는데 우리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그 생태계라는 거 자연이라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그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또그 공격하는 거 얼룩말 같은 공격할 때 보십시오. 사전 제일 약한 놈 공격합니다. 어린 새끼들 어른도 공격 안 해요. 제일 약한 놈 공격하고 만만한 거. 뭐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어린 애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지만 동물의 세계 생태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약한 놈을 제일 먼저 공격하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인간 윤리, 인간 관점에서 그 생태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동물 애호가들도 있지만은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하는 것도 일부 가보면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산 정책을 펴면서 그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자 이런 거. 말은 좋은데 그런 자꾸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연 생태는 어린 물고기 제일 많이 죽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99% 이때 다 죽으면 됐잖아요. 어린 새끼 때 99% 이때 다 죽습니다. 그걸 자연적인 섭리인데 그걸 자꾸 뭐 불쌍하다 뭐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잡지 말자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좀 교육을 좀 수산 쪽에 교육을 좀 잘 받으면 그런 게 있는데 감정적으로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알부터 미성 이동계까지 얼마나 잘 살아나는가에 따라서 풍류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종료 방문이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한테 대부분 실패하고 나는데 뭐 수정란 방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정란 방류 아니 어차피 가서 단무기를 다 잡으면 붙겠는데 무슨 수정란 방류한다고 지금은 안 나오죠. 제가 하도 뭐라 떠드니까요. 요즘은 안 하는데 외국 같은 데 100년 전에 중단했잖아요. 쇼값 다는 말고 그걸 뒤늦게 따라 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준만 방류한다고요. 지금은 뭐 그런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준만 방류. 자, 이제 정밀 방류, 이제 치어 방류가 있거든요. 치어는 이제 좀 자란 거, 미생물쯤 된 거. 이때 방류는 이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때 방류를 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종에 따라서는 이제 치어 방류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종이 있고 안 볼 수 있는 종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저 그냥 막 뿌려가지고 막 뿌리고 보는데 그거 뭐 다들 양식업자들 뭐 좋게 하는 일이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입이라는 게 그때 그래서 굶주림은 앞에는 굶주리진 않습니다. 일단 난항자가 굶주리지 않는댔죠. 자의식에는 난항자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굶주림이 들어갑니다. 물리요인이 들어가고 그래서 물리요인을 우리가 밀도 독립 효과라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또 생물학적으로 밀도 종속 요인이라고 하고 뭐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물리학적 요인, 이게 수온이라든지 빛, 그죠? 대류 이런 거 물리학적 요인에 내부환경 영향을 받는 시기는 초기생활 때부터. 미생물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생물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물리학적 영향은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힘든 환경을 얼마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당장 잡아먹기. 그 다음에 병 같은 거 질병 있죠. 이때는 질병은 거의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생물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그죠?
기생생물에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질병 잡아먹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요인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잠깐씩 예를 들면 환경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민감한 단계는 이때가 미성년가 이 컸을 때가 아니고 어린 시기에 초기 생활자라고 합니다. 이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입 이제 리크루트먼트 의약량을 우리가 가입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약량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멸치, 쿠로시오, 오야시오 이제 일본 태평양 앞바다죠. 태평양 쪽 앞바다에 이제 몇 지가 있는데, 그 정어리가 확 잡혔다가 줄어들고 하고, 정어리가 앞날 80대 확 폭발을 했습니다. 그죠? 하니까 좀 멸치가 좀 줄어들고, 또 멸치, 이건 캘리포니아 앞바다인데, 정어리가 확 잡혀도 엄청 잡혔죠. 1930년대, 40 잡혀다가 1950년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바다를 쳐버리잖아요. 그죠? 바다를 쳐버리니까, 그 대신 이제 멸치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엔초비를 해놨는데. 멸치가 많이 잡히지 안 잡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막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남해를 해서 그렇다고 모라토리엄을 선포했지만은, 지금은 계속 죽이죠, 이렇게. 정어리가 많이 잡히면, 멸치가 안 잡히고, 반대로 정어리가 안 잡히면 멸치가 대신 많이 잡히고, 이런 게 이제, 홈볼트라 페루 앞바다죠. 벵글리아, 북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똑같이 관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 가입량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가입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 지식으로서. 확 잡혔다가 안 잡혔다 하는데, 그 가입량을 우리가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입량을 그러면 일정하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가입량을. 일단 가입 단계 이전으로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입이 일어나면 미성어 단계까지 도달했다면은, 그럼 미성어가 한 마리당, 100마리당, 1000마리당 어떻게 우리가 의액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장 의액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또 소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업 규제를 해볼 수 있고, 어업 규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제가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냐면 의약 노력량을 규제할 수 있고, 배 척수를 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물고 크기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체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금지체장은 안 되고, 말은 금지체장인데, 금지체장 10cm, 10cm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지켜요? 어차피 다 잡히는데, 대신 그물고 크기를 규제를 해가지고, 그물고 크기를 규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그물고 크기를 얼마나 했을 때, 또 얼마나 잡아서, 제가 의액 사망률을 하는데, 몇 퍼센트를 잡았을 때, 1년에 10%를 잡는가? 1년에 20%를 잡는 게 좋은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리고 뭐 가입당 베블턴 홀트의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셰프의 인위 생산은 옛날 중국식인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만, 가입당 생산 모형은 논리적이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근데 좀 자료가 좀 필요해요. 일단 그 나이별 성장식도 필요하고, 사망률도 알아야 되고, 자연 사망률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 사망률, 의학 사망률도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아까 이기생성인보다 자료를 더 많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나라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 해서 논문을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펴냈는데, 국립수단과 해양수단도 뭐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가입 생산 뭐 대문사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입을 못하는데, 벌써 시간이 뭐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벌턴 홀트의 가입 생산 모형이라는 뭔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